사람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진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의자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만난 환자,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이 보였다. 그날 그녀는 단순히 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상처,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이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차트를 펴놓고 있었지만 시선은 환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떨어진 첫 눈물은 진료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 이 만남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이곳은 병원이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서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번 열리면 절대 닫을 수 없는 문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 직전의 순간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늦가을에 부슬비가 하늘에서 고요히 내려앉았다. 짙은 자주색 우산을 든 여자가 병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마치 발걸음이 바닥에 붙은 듯 문턱을 넘기까지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박세진, 48. 이혼한 지 8년, 자녀 없이 홀로 버틴 세월이 길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지만 이곳 내과 진료실만큼은 여전히 들어서기 어려웠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검진만 하고 나오면 돼. 입술을 세게 깨물며 스스로를 다독인 세진은 접수창구에 다가가 작게 이름을 말하고 창가 쪽 대기 의자에 몸을 앉혔다. 차가운 등받이에도 손끝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시선은 바닥 타일 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부드럽지만 또렷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세진 환자분, 진료실 2번으로 들어오세요.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3번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어 올렸다. 진료실 안,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죠.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세진은 그 눈길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서민재, 51살. 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온몸이 굳은 채 앉아있는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편하게 앉으시죠.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나요? 아니면 정기 검진이신가요? 한동안 망설이던 세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정기 검진이에요. 오랜만이라서 좀.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미끄러져 내렸다. 민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몇 초간 침묵을 두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이 잠시라도 자신을 허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진료실의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옆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세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으로 눈가를 눌렀다.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갑을 끼며 물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혹시 이런 병원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세진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낮게 내뱉었다. 15해 전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아이를 가진 상태였거든요. 결국 잃었어요. 그 뒤로 이런 곳은 무섭고 싫어졌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다시 이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지 짐작이 갔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검사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몸 상태만 확인하고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가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의사라기보다 한 사람의 온기를 가진 이로써 들렸다. 혹시 최근에 주기나 통증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세진은 조금 고개를 들어 답했다. 불규칙해졌어요. 배도 자주 아프고 밤중에 괜히 겁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럴 나이대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혹시 갱년기 증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민재는 차트를 확인하며 몇 가지 문진을 이어갔고 그 사이 세진의 어깨는 조금씩 내려앉았다. 무심코 세진이 말을 꺼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진료보다 눈물 흘리고 나가시는 분이 더 많을 때도 있죠. 세진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마음속 무게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에는 더 편하게 올 수 있을까요? 네, 그 편안함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세진은 진료를 마치고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한 귀퉁이를 나눈 기분을 안고 병원을 나섰다. 검사는 끝났지만 어쩐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듯했다. 며칠 뒤 세진은 다시 그 병원의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접수창구 앞에서도 손끝이 떨리지 않았고 진료실 앞 의자에 앉은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박세진 환자분, 진료실 2번으로 들어오세요. 익숙하게 귀를 울리는 목소리. 세진은 문을 밀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선생님 아니, 서 원장님, 저 또 왔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세진은 의자에 앉으며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오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털어놓은 게 몇 년 만이었거든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쳤다. 오늘은 간단하게 혈액 검사와 초음파만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료가 마무리되고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선생님은요? 진료 끝나면 뭐 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옅게 웃었다. 부산 수영강 근처에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 쐬고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정리되죠.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그거 참 좋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그런 루틴이 귀한 거죠.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하지만 편안한 공감이 스며들었다. 민재가 기록을 저장하며 물었다. 그럼 오늘은 함께 걸어보실래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 괜찮다면. 세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네, 좋아요. 딱 한 잔만. 병원 문을 나서며 두 사람은 나란히 발걸음을 맞췄다. 이제는 의사와 환자라기보다 조금 마음을 연 두 사람이었다. 차를 들고 벤치에 앉은 세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진료실이 아니니까 민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대답은 말보다 따뜻한 시선과 함께 내밀어진 머그잔이었다. 세진 씨, 물론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서서히 좁혀졌다. 진료가 없는 날에도 세진은 병원 근처를 천천히 거닐었고 민재는 퇴근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도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은 언제부턴가 두 사람만의 조용한 약속이 되었다. 그날 저녁도 그들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늦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치자 세진은 목도리를 고쳐매며 중얼거렸다. 곧 겨울이네요. 혼자 사는 집은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회색 울 장갑을 꺼냈다. 따뜻한 건 나누면 덜 춥습니다. 그는 장갑을 세진의 손 위에 올려주고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그 순간 세진의 심장은 어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보다 더 세차게 뛰었다. 민재 씨, 네, 이게 그냥 환자한테 잘해주는 의사의 친절이라면 이렇게까지 떨리면 안 되는 거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다. 세진 씨, 저는 지금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포개졌다. 따뜻한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묵직한 감정이 조용히 공기를 채웠다. 그날 밤 세진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스며들고 있었다. 진료가 없는 토요일 오후 민재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세진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커피 말고 오늘은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세진은 잠시 말을 고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좋아요. 근데 민재 씨가 사시는 거죠? 그럼요. 의사니까 밥값은 제가 책임집니다.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부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해물탕집. 창가 너머로 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가 서 있고 테이블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런 곳도 있네요. 저 혼자 자주 오던 곳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온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세진은 살짝 시선을 피하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얇게 겹쳐 있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병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무섭다는 건 제가 무슨 잘못을. 아니에요. 그냥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조금 낯설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세진 씨 생각이 납니다. 그녀의 눈가에 은은한 빛이 스쳤다. 민재 씨.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늦가을의 마지막 바람이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세진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입술 위에 색을 천천히 지워내자 몇 시간 전 볼을 스치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마음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며칠 뒤 세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평소와 달리 은은하게 화장을 하고 자주빛 카디건 아래로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진료실 문을 열자 민재가 순간 시선을 멈추었다. 오늘은 환자 같지 않으시네요. 세진은 작게 웃으며 맞받았다. 민재 씨도 오늘은 꼭 의사 같지만은 않네요. 짧은 웃음이 오갔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 알 수 없는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진료가 시작됐다.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세진은 검진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민재는 최대한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녀의 옷깃을 곱게 정리하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조금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젤이 닿자 세진의 복부가 살짝 움찔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를 믿으니까요.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과 떨림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그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다행히 이상은 없습니다. 갱년기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생활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세진은 옷깃을 여미고 의자에 앉았다. 가끔 생각해요. 이게 정말 진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민재 씨를 보고 싶어서인 건지.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세진 씨, 만약 여기가 병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신 손을 잡았을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진료실은 둘만의 조용한 세계처럼 고요했다. 세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진료 외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민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오늘부터 당신은 제 환자가 아니라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골목 안 작은 티라운지에 마주 앉았다. 하얀 가운도 차트도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오롯이 서로의 눈빛만을 담았다. 창밖에는 잔잔한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실내에는 낮은 첼로 선율이 깔려 있었다. 세진은 따뜻한 루이보스티를 손에 감싸 쥐고 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런 날씨엔 감정이 더 쉽게 흔들려요. 비 오는 날은 늘 그랬죠. 혼자였던 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서. 민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신의 찻잔을 들어 그녀의 잔과 가볍게 부딪혔다. 그럼 오늘부터는 비 오는 날이 함께였던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거의 다 비울 즈음 세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덮었다. 민재 씨는 언제부터 저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그 위에 입술을 살짝 스쳤다. 처음 울던 날이었어요. 진료보다 당신의 눈물에 더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진은 숨을 고르며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다. 가게를 나와 빗속을 걸었다. 작은 우산은 둘의 어깨를 다 가리지 못했고 걸음이 잦아들 때마다 어깨가 가볍게 스쳤다. 수영강 쪽 골목에 다다랐을 때 민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세진 씨, 네? 지금 당신에게 입 맞춰도 될까요? 세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비와 바람 사이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다. 짧았지만 끝없이 길게 느껴진 순간. 세진의 눈가에 맺힌 건 아픔이 아닌 다시 사랑을 믿게 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세진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입술에 남은 온기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이 감정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
거울 속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빛이 선명히 살아있었다. 며칠 뒤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나서던 세진에게 간호사가 말을 걸었다. 요즘 병원에 자주 오시네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지나쳤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역시 오래 숨길 순 없겠지. 같은 시각 민재는 진료를 마치자 원장실로 호출됐다. 서 원장님, 직원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환자 한 분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것 같다고요. 민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의료윤리, 직업적 경계, 그리고 소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벽처럼 둘 사이에 서 있었다. 그 환자 단순한 관계 아닙니다. 저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은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다. 우리 멈춰야 할까요? 그의 낮은 물음에 세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멈춘다고 끝날 감정이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를 흔들 수 있죠.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결심을 새기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이 마음 제가 평생을 걸고 싶은 유일한 진심입니다. 그날 이후 세진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대신 퇴근 후의 시간은 은밀한 만남으로 채워졌다. 병원 뒷길의 가로등 아래 작은 찻집 한쪽 구석 때로는 민재의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음악만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순간들이었다. 당신이 내 환자가 아니길 처음으로 바랐어요. 민재가 말했다.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내 의사가 아니기를 바랐죠. 늦은 밤 세진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사람 눈빛이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휴대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싶어요. 세진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손끝을 움직였다. 오세요. 문이 열리고 하얀 셔츠 위에 짙은 코트를 걸친 민재가 들어섰다. 병원에서의 단정함과는 다른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괜찮을까요? 오늘?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세진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오늘은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번지고 두 사람은 거실보다 작은 방 안에서 마주섰다. 민재는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세진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짧은 입맞춤이 있었고 이어서 서로의 어깨와 등을 감싸 안았다. 말없이 전해지는 체온이 오래된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세진 씨,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납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세진은 속삭였다.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깊었던 고독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오래도록 안았다. 그 품 안에는 단순한 끌림이 아닌 오랜 세월 눌러왔던 그리움과 아물지 않은 상처, 그리고 서서히 되살아나는 사랑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세진은 민재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마치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처음으로 깊이 안심하며 잠든 밤이었다. 새벽녘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물었다. 민재 씨, 이런 밤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는 말 대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당신의 밤도 당신의 하루도.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세진은 먼저 눈을 뜬 채 옆에서 조용히 숨 쉬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숨결, 눈가에 맺힌 미세한 주름, 그리고 어제 품 안에서 느껴졌던 온기까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기쁨이었다. 잠시 후 민재가 눈을 떴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자 말보다 먼저 미소가 번졌다. 잘 잤어요? 세진이 물었고 민재는 살짝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옆에서 자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대형마트에 갔다. 누가 봐도 오래된 연인처럼 나란히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담았다. 세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거 데이트예요? 아니면 동거 준비예요? 민재는 웃으며 대꾸했다. 오늘은 리허설이죠. 내가 매일 당신 밥을 해줄 미래를 위한 예행 연습.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조용한 불안을 동반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재에게 한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원장님, 요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리하라니 그녀를?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정리할 건 사람들의 시선이지 그녀가 아닙니다. 같은 시각 세진은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도 더 강해져야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세진 씨, 오늘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제 우리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되면 안 될까요? 세진의 눈이 크게 떴다. 지금 그 말 진심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이 마음도.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이미 환자도 직원도 없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아래 두 번 진료실 앞에 선 두 사람. 세진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오늘 정말 여기서인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진료실 안, 책상 위에는 청진기와 차트가 놓여 있었고 의자는 벽 쪽에 기댄 채 비켜져 있었다. 문 닫아도 될까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세진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작게 네 라고 답했다. 민재는 실내 조명을 낮추고 비상등의 은은한 불빛만 켰다. 두 사람은 진료용 침대 앞에서 마주섰다. 세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여긴 처음엔 두려운 곳이었는데. 민재는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두고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턱선을 스치자 시선이 마주쳤고 긴장 속에 민재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그들은 진료용 침대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 그 공간을 채웠다. 세진 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병원 앞 화단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하얀 가운 대신 연한 블루 셔츠를 입은 민재는 창문을 열어 환한 공기를 들였다. 그리고 그 창밖으로 이제는 환자가 아닌 동반자가 된 세진이 걸어오고 있었다. 진료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던 공기는 전혀 달랐다. 세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했다. 여기서 울었었죠. 처음 바로 이 자리에서. 민재는 그때처럼 티슈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어야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소박한 예식을 올렸다. 병원 동료와 가까운 환자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세진은 화이트 원피스를, 민재는 줄무늬 정장을 입고 서약했다. 당신이 울 때 내가 안아줄게요.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지켜줄게요. 그 후 세진은 병원 내 여성 상담실을 맡아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고 민재는 변함없이 환자 곁에서 진료를 이어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실 문을 열었다. 세진은 부드럽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긴 울어도 되는 자리예요. 저도 처음엔 여기서 울었으니까요. 그 말에는 진심과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늘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진료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될 줄 몰랐어요. 세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 진료실에서 내 인생을 다시 받은 것 같아요. 그녀가 처음 울던 그곳은 이제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어 있었다. 사랑은 그렇게 한 사람을 구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봄이 깊어가며 병원 앞 화단은 연분홍과 흰 꽃으로 물들었다. 진료를 마친 민재는 창문을 열어 부드러운 바람을 들였고 그 바람은 복도를 지나 상담실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세진은 한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단단하고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울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민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처음 눈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 있었다. 밤이 되어 병원 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눴다.
별빛이 스며드는 하늘 아래 세진이 속삭였다. 우리가 만난 이 진료실 참 신기하죠. 그때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됐으니.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 진료실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만든 공간은 더 이상 진단과 처방만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회복의 시작점, 사랑이 머무는 곳,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안식처였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